안녕하십니까, 최종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내용 부분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마도 논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저 또한 많은 발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면서 논리 부분을 가져가고 또 내용과 내용의 흐름을 만들고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기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용 부분을 전개할 때 그 스토리의 탄탄함이 실제로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인 행동의 변화, 즉 설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변하지 않는 설득의 원리라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자, 이 내용을 한자어 풀이를 해보게 되면 그 정의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네이버나 기타 이런 웹사이트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까 여러모로 설명을 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알아듣게 일종의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정의들을 갖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는 조금 다른 정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 과정이거든요.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을 듣고 100%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청중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보다 제가 조금 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내용을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스토리에 텔링을 가미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들을 끌어들이는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설득의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결국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설득의 3요소라는 부분을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먼저 에토스라는 부분이 첫째에 있는 자신의 품성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토스라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개의 수치를 이와 같은 수치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품성, 그 발표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나 백그라운드의 배경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동네 형이 야구 열심히 하는 것과 박찬호 선수가 와가지고 야구 열심히 하는 건 다르잖아요. 자, 그와 같이 에토스, 뒤에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의 전달력에 호소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논리가 굉장히 작은 수치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논리는 다른 것보다 수치가 낮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직한 부분입니다. 밑에 주춧돌이기 때문에 이 위에 품성과 감정이라는 것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봤을 때 논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의 중요도를 저희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의 5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첫 번째로 될 것은 먼저 듣는 사람들을 제 이야기 속으로 끄집어 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을 관심의 자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어떤 부분을 수용이 되는지 약간 그 부분을 질문 가운데, 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의문으로 제기해주는 방법을 두 번째 단계로 보는 겁니다. 자, 청중을 끌어들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죠. 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단계를 3단계로 보고 있죠. 자, 해결책만 제시하면 됩니까? 이 해결책은 수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제가 2개, 3개까지는 제안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제안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대안을 해결책으로 선택하려고 한다면 명백한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다른 것들보다 이 대안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와 같은 부분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이 해결책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돌아갑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다면 설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많은 발표자들이 여기까지를 기대효과라고 해서 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끝날 때 꼭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득의 5단계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행동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또는 저희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행동을 요청을 마지막 단계에서 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원어적인 부분으로 프레젠테이션 용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심 자극, 오프닝 훅이라고 합니다. 갈고리죠. 갈고리로 청중들을 채서 제 이야기 속으로 끄집어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브릿징입니다. 자, 다음 달랑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나름대로 뭔가 전개를 해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 질문 형태로 많이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부분들은 내용과 내용, 단락과 단락 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핀포인팅이라고 했는데요. 솔루션이죠. 자, 제가 드리는 실제 서비스와 그 다음에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핀포인트,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조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네 번째, 베네핏이죠. 혜택입니다. 자, 편익, 이익이라고도 설명하는 이와 같은 혜택은 청중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항상 뒤로 빼지 마시고 중간중간 또는 선행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후킹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동을 요청하십시오. Call for action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라는 단호한 자신의 주장을 청중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의 설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5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5가지의 내용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제 이야기의 스토리를 구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설득의 5단계를 일반적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은 3단 구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3단 구조는 3가지 파트로 나눈다는 거겠죠.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설득의 5단계를 기초로 해서 3단 구성을 가져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메인 코스라고 적혀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메인 디쉬를 주문을 하겠죠. 자, 이걸 먹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서비스를 하시는 분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거 드시기 전에 먼저 앞에 뭘 하나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게 뭡니까? 네,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먹고자 하는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일종의 양념을 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에피타이저입니다. 자, 제가 메인 요리를 잘 먹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먹고라도 주문하라고 하죠. 자, 뭡니까? 예, 바로 디저트입니다. 자, 디저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고 한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가볍게 휴식하면서 정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주문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전개도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전개를 하는 3단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오프닝입니다. 저희가 설득의 5단계에서 관심을 자극했다는 부분, 오프닝에서는 기본적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이 길면 안 되겠죠. 임팩트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딱 쿠킹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 또 새로운 발상과 같은 것들을
후킹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 두 번째로 본론부입니다. 포인팅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포인트, 메시지 위주로 설명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라는 의미로 해서 저는 포인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클로징이라고 있죠.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청중이 제 발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요약 정리해 주는 시간이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프닝, 포인팅, 클로징의 형태로 이야기를 꾸려가는 구조를 저희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3단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단 구성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만들 때도 이 세 가지를 준용하게 됩니다. 자, 오프닝과 클로징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2분 정도만 봅니다. 본론부가 당연히 길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에는 사실은 오프닝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처음만 딱 들어도 그 이야기의 흥미도나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주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구성은 청중과 그다음에 발표자에게 모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청중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오프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의 파악이 쉽습니다. 또 간결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가 쉬워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발표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컨셉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기가 좋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신의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과 맞물리는 근거나 이런 것들의 논리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단 구조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단 구조의 첫머리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3단 구조의 첫머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시게 되면 후킹하는 작업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하셔야 될 것이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퍼즐을 다 맞히면 백설공주와 일곱 남자아이가 나온다.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실제로 조각 퍼즐을 맞출 때 이 조각이 어느 부분에 대충 위치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발표 정리에서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 결론을 먼저 여기서 듣게 된다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프닝을 길게 가져가서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임팩트입니다. 딱 치고 빠지는 시간을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본론부입니다. 본론부는 기본적으로 논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큰 그림과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 또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기본적인 입증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맞춰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부의 주된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주장과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 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방법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가져갈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3회 구조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인덱스 트리 구조를 쓰게 되는데요. 인덱스 트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답변을 갖춰가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의 3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좋은 발표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는 6하원칙 중에 what, why, how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며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해가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본론부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what은 주장이겠고요. why는 그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들이죠.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어떤 발표에서도 생략이 돼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답변의 3요소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덱스 트리 형태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항목 보시면 3개죠. 대표적인 저희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중분류도 3개, 다시 중분류의 하나에 소분류, 소항목을 3개씩 구성하는 3회 구조를 이뤄가는 333의 트리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내용의 어떤 논리 구조를 조금 더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와 같은 방식은 기본적인 구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스토리가 핵심인데요. 스토리는 다시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스토리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텔링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쉬워지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의 컨텐츠의 구조를 논리 구조에 의해서 333의 트리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것. 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괜히 그걸 3개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겠죠. 4개, 5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도 순서로 배열을 해서 4번째 거, 5번째는 사실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주장에 따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중요도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4번째 것, 5번째 이야기한다고 납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서 스토리가 다이어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본론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론부는 Y와 타우라는 답변의 3요소를 논리적 구조인 333의 트리 구조로 만든다라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단계죠. 자, 이 부분에서 맨날 감사합니다라고 끝내주시는 것. 자,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 첫머리를 재차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그 결론을 사람들이 실제로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첫머리와 마무리 부분을 나름대로 결론과 중요한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꾸민다고 해서 이 부분을 대구 구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도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요약과 정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역시 긴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꼭 알아야 될 내용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역시 콜 포 액션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요청하시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단계를 가져가 주시면 기본적인 흐름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헤드라인 작성하기라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자, 일반적인 구조에서 리딩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뭐 파워포인트가 됐건 키노트로 작성을 하시게 되건 실제로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항목이 들어갑니다. 항목 같으면 영역이죠. 논리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조와 항목을 테마를 잡아놓고 그 밑에 현상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항목이 들어가는 자리가 대부분 메시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야기했던 메시지와 내용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통상 하단부에 제가 회색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아래쪽 부분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근거가 들어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일반적인 발표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슬라이드의 구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거와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근거와 방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 또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가 이렇게 위쪽에 존재해야만 주장과 내용이 나름대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거만 있고 방법만 있습니다.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요. 주장은 있는데 근거와 방법이 없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을 실제로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논리라는 것을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 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묶여서 다닐 수 있도록 슬라이드의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슬라이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턱관절 장애 연령별 비교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턱관절 장애 연령별로 어느 사람들이 어느 연령대가 많이 이 질환에 걸리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근거들은 데이터는 잘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한 주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주장은 어디 있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숨어 있는 메시지가 실제로 보게 되면 청중이 슬라이드를 처음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실제 내용의 상단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죠. 그 부분이 리딩 메시지가 들어갈, 주장이 들어갈 위치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장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윗으로 올려야 되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주장을 뽑아내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주장으로 뽑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뽑으실 수는 없겠죠. 자, 이 실제 자료를 작성하신 분께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만 명당 턱관절 장애 진료 현황이라고 해서 표 위에 있는 항목을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 항목은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항목과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뽑아보세요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10대, 20대 턱관절 장애가 급증하고 있대요. 아, 이 부분은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분석이죠. 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급증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급증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분석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으로 실제로 메시지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지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초등학교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핵심 내용을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완전 문장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어서 들어가 있는 완전 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완전 문장으로 다시 앞에 있는 내용들의 메시지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표를 해석했죠? 보세요. 자, 10대, 20대 환자가 40%가 된다. 많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 있죠? 주어, 서술어를 넣게 되면 그 안에 행위 목적이나 내용들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완전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메시지가 또 있대요. 자, 10대, 20대가 왜 걸리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한 것도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뼈의 성장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 질환이 거겠죠. 20대도 마찬가지로 입시, 취업에 관련 스트레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환은 젊은 층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그 주 원인이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메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메인 내용을 반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메인 메시지를 상단에 구성을 했죠. 다음, 표보다는 그래프가 낫겠죠.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10대, 20대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원인도 있었죠. 그 원인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성장 중에 뼈에 충격이 갈 수 있고 입시, 취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 실제로 젊은 층에서 많이 걸리고 그 주 원인은 스트레스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만 읽어도 모든 내용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메시지 중심으로 포인트를 설명해 가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본론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처럼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논리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를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토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듯이 이어가는 것들이 처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와 같은 스토리 전개상에서 논리 구조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드는 주장이라는 부분과 내용이라는 부분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해서 끌고 가는 논리라는 것을 스토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설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논리라는 것은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게 베이직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설득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